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호박씨를 먹이면. 옛날에 호랑이가 곶감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떨던 때의 일이랍니다. 깊디 깊은 산속 꼬불꼬불한 고갯길에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주막집에는 아주 욕심 많은 할아버지와 엉뚱한 짓 잘하는 말썽쟁이 할머니가 살았죠. 갖고 싶은 게 많은 할아버지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루 종일 손님 주위를 기웃거렸어요. 꿀장수가 오면 그 꿀 거저 갖고 싶어 요국리 저국리. 갓장수가 오면 그갓 거저 갖고 싶어 요국리 조국리. 하지만 웬걸 단 한 번도 할아버지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툭하면 할머니가 끼어들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곤 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여기저기 뚫레뚫레 돌아다니며 엉뚱한 짓만 골라 했지요. 간장 항아리에 물 부어놓고는 에구 그래도 짜네. 강아지 주둥이를 묶어놓고는 에구 이제야 조용해졌네. 손님 갓을 감나무 꼭대기에 걸어놓고는 높은 것에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주막집에 떡거머리 총각이 찾아왔어요. 포동포동 살찐 암탉을 안고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말이죠. 암탉을 보자 할아버지는 욕심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암탉을 가질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요리조리 생각을 해보았지요. 할머니는 멀뚱하니 암탉만 쳐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암탉이 알 낳을 자리를 찾느라 골골거리며 마당을 돌아다녔죠. 그러자 할머니는 신바람이 나서 암탉한테 달려들었어요.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너 알 낳는 것 구경 좀 하자.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포동포동 살찐 암탉아, 어서 알 낳아라. 알이 어떻게 나오나 보게. 할머니는 암탉 꽁무니를 쳐들었어요. 놀란 암탉은 도망가려고 꼿꼿해거리고 할머니는 암탉을 잡고 흔들어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결국 불쌍한 암탉은 할머니 눈앞에서 알을 낳고 말았지요. 얼씨구 신기하구나. 할머니는 치마폭으로 막 낳은 따뜻한 알을 받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는 끌끌 혀를 찾고 총각은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 우습다 우스워. 딸꾹. 총각은 웃다 나중에는 딸꾹질까지 났어요. 딸꾹 딸꾹. 웃음이 멈추었는데도 딸꾹질은 그치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호박씨를 쉬지 않고 먹으면 딸꾹질이 그친다고 하던데. 안 돼요. 호박씨를 까먹으면 잘 잊어먹는데요. 딸꾹. 암탉을 잊어먹고 두고 가면 어떡해요. 딸꾹. 총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호박씨를 먹으면 잘 잊어먹는다고? 할아버지는 귀가 확 뚫리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는 총각을 살살 꿰었어요. 내가 자네 암탉을 꼭 챙겨주겠네. 그러니 걱정 말고
호박씨를 먹게. 우선 딸꾹질을 멈춰야 하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호박씨 한 주먹을 총각한테 주었어요. 총각은 호박씨를 까 먹었어요. 1개, 2개, 3개. 그러다가 한 주먹을 금방 다 까먹었지요. 그때 할머니가 총각에게 물었어요. 총각, 이 암탉은 하루에 알을 몇 개씩 낳나? 아, 참, 내 암탉. 할머니의 말에 총각은 암탉을 생각해냈지요. 아, 암탉이 알을 하루에 1개씩 낳지 몇 개를 낳아? 할아버지는 꽥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 밤이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양손 가득 움켜쥐고 총각 방으로 들어왔어요. 밤도 긴데 벌써 자려고 그러나? 배도 출출한데 우리 호박씨나 까먹을까? 아유, 아니에요. 딸꾹질도 그쳤는데요, 뭐. 그리고 호박씨는 까먹기가 힘들어서. 까기는 내가 깔 테니 자네는 먹기만 하게. 나는 호박씨 까는 걸 참 좋아한다네. 할아버지는 호박씨를 한 알 한 알 까서 총각에게 주고 총각은 낼름낼름 받아 먹었죠. 이렇게 호박씨를 다 까먹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총각방으로 들어왔어요. 암탉을 가두지 않으면 밤에 여우가 물어가네. 그 바람에 총각은 또 암탉을 생각해냈지요. 아참, 내 암탉. 할아버지는 가자미 눈을 하고 할머니를 흘겨봤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뚱하니 앉아만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시 호박씨를 한 바가지 들고 또 까기 시작했어요. 졸음이 와서 총각 눈은 가물가물 빨갛게 부르터서 할아버지 손가락은 화끈화끈. 그래도 할아버지는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왔지요. 날만 새면 암탉은 내 거다. 어깨춤이라도 추고 싶었죠. 그런데 호박씨 한 바가지를 다 까먹었을 때였어요. 어서 가서 자라고 아무리 쫓아도 멀뚱멀뚱 앉아만 있던 할머니가 또 한마디 했지요. 내일 아침에는 암탉이 낳은 달걀로 찜이나 해먹을까? 이 소리에 총각은 또 눈을 반짝 뜨며 소리쳤어요. 아참, 내 암탉.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너무너무 미웠지요. 그래도 어쩌겠나요. 암탉을 거저가지려면 호박씨를 까야지요.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호박씨를 까고 또 까고 총각은 끄덕끄덕 졸며 호박씨를 먹고 또 먹었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었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또 암탉 이야기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호박엿 한 덩이를 입에 쑥 넣어주었지요. 아무 말도 못하게 말이에요. 할머니는 호박엿을 오물오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엿을 뱉어냈어요. 아이고, 내 이. 호박엿 먹다 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젠 암탉처럼 이가 하나도 없구나. 끈적끈적한 엿 때문에 달랑달랑 달려있던 할머니의 이가 몽땅 빠지고 만 거예요. 이 소리에 총각은 아참, 내 암탉! 하고는 닭을 안고 가버렸답니다. 할아버지는
총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 아파라 내 손가락. 멍청한 할망구 때문에 밤새도록 호박씨 깐 게 헛일이 되었네. 그때 으엉으엉 울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런데 영감, 총각한테 방값은 받았소? 이 말에 할아버지가 땅바닥을 치며 말했어요. 호박씨를 밤새도록 까먹였더니 방값을 잊고 갔네. 암탉만 달랑 안고 가버렸어. 그 뒤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날마다 에고 호박씨, 호박씨, 에고 내이 하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가문장 아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강희영성 이서불이라는 남자 거지는 윗마을에 살고 궁예궁전 궁납이라는 여자 거지는 아랫마을에 살았대요. 윗마을 강희영성 이서불이 아랫마을로 빌어먹으러 가고 아랫마을 궁예궁전 궁납이 윗마을로 빌어먹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서로 만났어요. 두 거지는 서로를 위로하다가 이왕 빌어먹으러 다닐 거면 둘이 낫겠다 싶어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부부가 되었지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부는 세 딸을 낳았어요. 첫 딸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은그릇에 밥을 담아 먹여줬다고 은장 아기라고 불렀죠. 둘째는 노그릇에 밥을 담아 먹여줬다고 노장 아기라 했고, 셋째는 모른 척 할까 하다가 검은 나무 바가지에 밥을 담아 먹여줬다고 감은장 아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던 살림살이가 감은장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마구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남의 집 품팔이가 잘 되더니 일어서도 돈, 앉아도 돈, 누워도 돈, 엎드려도 돈, 되는 대로 우르르 돈이 들어왔어요. 10년쯤 지나니까 비단 옷 입고 푸른 기와집에 살며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감은장 아기가 15살이 되었을 때예요. 하루는 부부가 세 딸을 차례로 불러들여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큰딸 은장아가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둘째 노장아기도 불러 똑같이 물었어요. 우리 둘째 노장아기야, 너는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느냐?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다음에는 막내 감은장아기를 불러 똑같이 물었어요. 그런데 웬걸 대답이 제 언니들과는 전혀 딴판이지 뭐예요. 부모님 덕도 있지만 하느님, 땅님 덕이요. 제 타고난 복으로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호통을 쳤어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감은장아기는 검은 암소에 입던 옷과 먹을 것을 싣고 할 일 없이 대문 밖으로 나서고 말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잘 사십시오. 감은장아기를 야단쳐 보내고 나니 부부는 막상 마음이 섭섭했던지 큰딸을 불러 말했어요. 감은장아기 데리고 와 밥이나 먹여서 보내거라. 그런데 큰딸 은장아기가 생각하니
가문장아기가 돌아와 부모 마음이 변하기라도 하면 부모 사랑도 갈라지고 재산도 나누어지겠거든요. 시샘이 난 은장아기는 노둣돌 위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가문장아기야, 어서 도망쳐라. 아버지, 어머니 너를 때리러 나온다. 큰언니 속셈을 알아차린 가문장아기는 하늘에 빌었어요. 큰언니, 노둣돌 아래로 내려서거든 지네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큰언니 은장아기는 지네로 변해 노둣돌 밑으로 꿈틀꿈틀 기어들게 되었지요.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큰딸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를 불러 가문장아기를 데려오라고 시켰어요. 가문장아기야, 어서 도망쳐라. 아버지, 어머니 너를 때리러 나온다. 둘째 언니 속셈을 알아차린 가문장아기는 하늘에 빌었어요. 작은 언니, 두엄더미 아래로 내려서거든 말똥 버섯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작은 언니 노짱아기도 말똥 버섯으로 변해 두엄더미에 붙어 살게 되었지요. 부부는 두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왔어요. 급한 마음에 문을 밀치며 내닫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만 눈이 멀고 말았어요. 눈이 멀어 집안에 앉아 먹고 쓰기만 하니 얼마 안 가 도로 가난해졌답니다. 결국 옛날처럼 여기저기 떠돌며 빌어먹는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가문장아기는 이 산 저 산 넘어 이 벌판 저 벌판 지나 정처 없이 걸었어요. 그러다 말을 캐는 총각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면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 총각이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시 가다 마케는 다른 총각을 만났지요. 이번에도 퉁명스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조금 더 가다 마케는 다른 총각을 만났어요. 이 산 아래로 가면 초가집이 있습니다. 이 총각은 웃으며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가문장아기가 초가집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있었지요. 하룻밤 묵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 앉았지요. 잠시 후 왈크랑 왈크랑 하는 소리가 나는데 내다보니 아까 봤던 마케는 총각들이었어요. 모두 이 초가집에 사는 한 형제였던 거지요. 첫째와 둘째는 가문장아기를 보더니 집도 좁고 먹을 것도 없는데 손님은 왜 들였냐며 할머니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는 달랐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조금 있으니 삼형제는 말을 삶아 저녁을 먹었어요. 첫째와 둘째는 할머니한테 어머니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이 모가지를 드시오 하며 모가지 쪽을 뚝 끊어서 넘기더니 손님인 가문장아기한테는 남의 식구라고 제일 볼품없는 꼬리를 떼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일 좋은 몸통을 먹었지요. 그런데 셋째는 할머니한테 몸통을 떼어주고 가문장아기한테는 모가지를 떼어주더니 자기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며 꼬리를 먹었어요. 가문장아기는 고마운 나머지 쌀밥을 지었어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쌀밥을 첫째한테 들여가자 생전 처음 보는 쌀밥인지라 이런 버러지밥은 안 먹는다 하며 오히려 화를 내네요. 둘째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지요. 그런데 셋째는 맛있다며 우룩우룩 잘 먹었어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게 되자 가문장아기가 할머니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발이 시려 못 자겠으니 저랑 같이 누울 아들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 할머니가 세 아들에게 물었더니 첫째와 둘째는 빌어먹는 거지한테는 안 가겠대요. 그런데 셋째는 어머니가 하라면 그리하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은 이제 천상배필이 된 거죠. 이튿날 아침 가문장아기는 셋째한테 막 캐던 곳에 구경이나 가자고 했어요. 첫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똥이 가득해요. 둘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뱀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가 캐던 구덩이를 보니 구덩이마다 금덩이가 가득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 이 금덩이를 주워다 파니 하루아침에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지요. 이렇게 호강하며 살다 보니 가문장아기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하여 거지 잔치를 크게 열었답니다. 석 달 열흘 동안 세상 거지들이 다 모여들었지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영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다 저물녘에 눈먼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틀림없는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가문장아기는 곧 일꾼들에게 말했지요. 저 거지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아랫자리부터 먹이고 아랫자리에 앉으면 윗자리부터 먹여라. 그러니 눈먼 거지 부부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날이 저물어 잔치가 끝났어요. 밥을 못 먹은 거지 부부는 열 나흘 동안 걸어서 찾아왔는데 밥 한 숟가락 얻어먹지 못하는 게 우리 팔자구나 하고 울며 돌아섰지요. 그제서야 가문장아기는 눈먼 거지 부부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진수성찬 잘 대접하고 그동안 살아온 말이라도 듣자고 했지요. 눈먼 거지 부부는 행복했던 옛날을 떠올리고 막내딸을 내쫓았던 일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자 가문장아기가 술을 가득 따라 올리며 제가 막내딸 가문장아기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뭐라고? 내 딸 가문장아기라고? 눈먼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소리치다가 신기하게도 눈이 번쩍 떠졌지요. 가문장아기는 따로 집을 지어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뒤로 가문장아기는 운명신이 되었는데 사람이 태어나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운명신이 정해준 운명 때문이라네요.